예, 이제 관계대명사 마지막 시간이죠. 관계대명사 기타인데, 예, 기타라고 해서 잡동사니 모아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 굵직했던 후, 위치, that을 설명한 이후에 얘들을 하나의 별도의 제목으로 뽑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묶어놨다라는 의미이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계대명사 기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나머지 어떤 속성들을 좀 알아볼게요. 세 가지를 이제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뭐죠? He has two sons. 예, 삼형식 문장 끝났네요. 예, 주어가 비어 있어요. 아, 관계대명사네요. 그러면 became 이 형식이죠. 그러니까 음악가가 된 두 아들하고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사용해 왔지만 제한한다는 것은 뒤쪽에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우습긴 한데 제한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수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 형용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요. 앞에서 계속했던 게 바로 뒤에서 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게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예, 이 두 문장씩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컴마의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문장은 이 컴마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예요. 그 이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는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수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는 he has two sons. 이게 똑같습니다. 삼형식 가졌다. 이 앞으로 이거를 이 컴마를 보이시거든. 그리고라고 해석하세요. 물론 이거는 이 컴마는 그리고 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그리고 사실은 but이나 though나 for의 의미는 뒤에까지 읽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나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냥 일단은 그리고 얘는 거의 99.999%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하세요.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예, 위에서 우리는 후는 해석하지 않았죠. 관계대명사는 원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용법일 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어색해요, 안 하면. 그는 두 아들을 가졌고 뮤지션이 되었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까 그리고로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두 아들을 가졌고 그리고 뮤지션이 되었다. 이거보다는 그들은을 좀 넣어주면 우리말하고 좀 편해요, 아무래도. 즉 선행사의 뜻을 뭐 그 두 아들은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데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종종 빠지면 특히 목적격 같은 경우에 빠지면 되게 좀 어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복격이나. 그러니까 아무튼 두 가지만 좀 지켜주시는 거. 컴마는 어떻게? 그리고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대명사가 있는 것처럼 뮤지션이 되었다. 역할은 똑같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로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 컴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뭐는, 니은, 리을, 의로 끝나겠죠? 니은, 리을, 의로 형용사처럼. 계속적 부분은 그리고 뭐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I have two computers which are very expensi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 문장 끝났죠? 주어 비었네요. 뭐죠? 관계대명사. 매우 비싼 이 형식이죠. 매우 비싼 컴퓨터들 이 말이죠. 컴마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컴퓨터를 그리고 그것들은 있죠. 그것들은 매우 비싸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He has two books whose cover is green 이라고 되어 있죠. whose cover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이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것도 whose도 해석을 해주시는 게 원래 하는 거 아니지만 해주시는 게 좀 편하다 그랬죠. 그 두 책들에 아이고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거 whose covers입니다. 이거 아하고 예, 역시 whose covers 아네요. 앞에 두 책이 두 권이잖아요. 되시죠? 예, 그렇게 고쳐주시고 He has two books. 문장 끝났습니다. 그녀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제 계속증법의 관계대명사 해석하시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때 그것 뭐뭐의로 끝나는 책들의 할 때 그것들의 커버가 그린 인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것도 좀 해석을 해주시고 소유격도 그다음 He has two books. 그는 두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죠. 그리고 그 책의 커버들은 그린 예, 녹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I have two computers that are very expensive. 나는 두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끝났어요.
비싼이죠. 예, 매우 비싼. 밑에는 어떻습니까? 대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대답해 있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대답해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컴마, 즉 계속증법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위치로 고치셔야 돼요. 예,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들은 두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비쌉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누구한테 맞춘다? 예, 선행사에 맞추는 겁니다. 순화 시제는. 되셨죠?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뭐 배웠습니까? 지금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비제한적 용법이 훨씬 더 문법적 용어로는 맞는 것은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등들을 사용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컴마가 있고, 그 컴마는 그리고라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신다고 했죠. 되셨죠? 네. 컴마 하나 차이입니다. 그냥.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볼까요? 이 문장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일 쉬운 문장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트러스트가 없네요. 네, 그냥 이 문장 갖고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거 갖고 설명할게요.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과 I was born in it이라는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그 집이다라는 이형식 문장과, 물론 뒤쪽의 문장으로 뭐를 수식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house를 수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안 하려는 거죠? 접속사와 두걸 연결하려는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house를 받는, the house를 받는 it의 동시 역할을 해야겠죠. 앞문장이 뒷문장이 앞문장을 수식하려면,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쓰면 될까요? This is the house. house는 뭐죠? 사물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쓰시면 되겠네요. 위치, I was born in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위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즉 뒤에 있던 in을 앞으로 위치와 땡겨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면 뒤에서 in이 빠져야겠죠. 그러니까 born까지만 쓰셔야 되죠. 어렵나요? 첫 번째 건 괜찮으세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좀 어려우신가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나요? 우리가 처음에 전치사라는 아이를 배울 때 전치사는 누구하고 친하다고 배웠습니까? 예, 명사나 대명사하고 친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를 뭐라고 불렀죠? 이럴 때를 전치사구 이렇게 배웠었죠. 처음에 배운 게 이 개념이었죠. 근데 두 번째 개념이 또 뭐였나요? 동사가 올 때, 특히 자동사가 올 때, 동사가 올 때 이렇게 친한 경우가 있었죠. 예, 얘는 동사보다는, 즉 이 동사 뒤에는 항상 일정한 전치사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뭐라고 배웠었죠? 예, 구동사, 특히 구동사의 두 번째 유형으로 배웠었죠. 구동사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관점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구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전치사구를 이룬다고 치면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전치사와 명사가 예를 들어 동사하고도 친하다고 생각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뒤쪽에 동사와 같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관점이죠.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두 번째 관점이죠. 그러니까 즉 be born이라는 동사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뒤쪽에 같이 남겨둔 겁니다. 그냥 누구만 나가라는 거니? 나는 전치사 인인 나는 위치인 너와 친하지 않아. 너 혼자 나가. 해서 인만 나온 겁니다. 뒤에 목적어 자리 빈 건 변함이 없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야, 인 이시니까 나하고 너하고 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갈 때 나 좀 데리고 나가. 전치사 구로서 같이 행동을 하자. 라고 했을 땐 인이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위나 아래나. 즉 전치사를 뒤쪽에 동사 뒤에 남겨둘 수도 있고, 어디에 전치사 구로서 한 번에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남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뒷자리가 아무것도 비지가 않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목적어 SOC 자리가 비지가 않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뒤쪽에 남았었는데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형태일 때는. 이해되셨나요?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더, 어떤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까요? 이건 경험적인 문제고 제가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2번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쪽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번 쪽에 해석에 좀 유의를 하시라는 소리죠. 예.
일단은 이해는 이렇게 하세요. 예, 동사하고 같이 돼서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아니야, 우리는 전치사구잖아, 같이 행동해야지 라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뒤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덜렁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전치사 구로 한 번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나왔고 얘의 목적어 자리가 오가 비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빠졌나요? 전치사 구가 빠졌으니까 뒤쪽 자리에서 SOC 자리가 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 해석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모양을 보시거든,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느낌이 오시거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 이 위치하고 전치사를 좀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in이 어떤 의미로 뒤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앞에서는. 왜냐하면 전치사가 뜻이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그 안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in인 경우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on이 나왔으면 그 위에서, 이 위치를 그냥 그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 위에서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오브면 일단은 뭐뭐의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뒷부분에서 전체적으로 in the house, 사실은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넣어보면 대강 말은 이제 되거든요. 그 집에서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예. 그 집에서가 빠졌겠구나라는, 즉 전치사구가 빠졌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즉 전치사 구로 보는 관점,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볼 때는 어떻게 하시라? 예, 이 구 자체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전체를 좀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좀 편하세요. 머릿속에다가 이게 뒤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밑에 위에 한번 볼까요? 이것은 그 집이다. 위치하면 벌써 어떤 느낌 납니까? 관계대명사 느낌 나면서 뒤쪽에서 SOC자 빠졌겠구나 이런 소리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in이 있으면 여기에 목적어 있구나. 그 집 안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집이다 하면 이니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집 안에서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저 끝에쯤에서 어디서 전치사구로 빠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in the house가 전치사구로 빠졌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 그 집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집이다, 그 집 안에서 내가 태어났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 이건 조금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는 어떻다?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 문장 하나씩 볼까요,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때는 이 전치사 구로 생각하시고, 예, 해석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He is the person who can you depend on이죠. 문장 이렇게 끝난 거 아시겠죠? 이 형식, 그는 그 사람이다. depend on의 목적어죠. 사실은 depend on 자체를 목적어로 할 수도 있고 on의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한 번에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on이니까 일단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에 관하여. 사실은 on이 또 모범세 대하여라는 뜻이 많죠. 사람일 땐 모범세 관하여라고 일단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하여 네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럼 대강 말이 되죠. 그러면서 슬쩍 여기다 머릿속으로 온 힘 정도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뒤쪽에서 빠졌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의존할 수 있는. 예, 해석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두 개 똑같습니다. 해석상의 차이는. 어쨌든지 간에 전체부터 관계대명사 나오면, 예, 일단은 여기는 사람이니까 위에서보다는 뭐뭐에 관하여, 그 사람에 관해서 네가 의존할 수 있는. 그래 놓고 나서 depend on이니까 뭐뭇을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이니까 네가 믿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밑에 해볼까요? This is the person who she is fond of. be fond of라는 수거죠. fond는 좋아하여. 이것도 서술형 형용사라서 어떻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얘는 보호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like입니다. 그냥 뭐뭇을 좋아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다. 문장 끝났네요. 형식. 여기서 비었죠? 여기서 비었네요. 하나의 단어로 보세요. 그냥 be fond of. 그녀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다. 되셨죠? 그런데 전치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꼭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구동사 형태일 것도 상관없습니다. 전치사만 있으면 따라 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of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이다. of whom.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 of는 보통 사람인 경우는 뭐뭐에 대해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뜻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생각은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be fond of가 생각나는 거죠. 그녀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되셨죠?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이게 아까 했던 거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She has the book which I am interested in. 되셨죠? 예, be interested in이 하나의 수거입니다. 여기서 목적으로서 빠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그 책을 갖고 있는데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He has the book in it. 예, 이럴 경우에는 그 책 안에서인지 그 책에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 책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녀는 가지고 있다. 대신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돼. 뒤쪽에서 전치사 구로서 빠졌다라는 거. I am interested 읽는 순간 이게 in it이라는 게 빠졌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 책 안에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interested in 보는 순간 이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해석을 하셔서 머릿속에다가 전치사구가 빠졌다는 느낌은 가지시라는 거죠. 밑에 한번 해볼게요. She has the book in that. 예, 이건 왜 안 됩니까? that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불과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전치사가 있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로 고치셔야 돼요. 사람이든 whom으로 고치시고. 되셨죠? 네.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간단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가 그 자기가 이끄는 문장에서 뭐가 될 때입니까? 목적어가 될 때 생략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격관계대명사 말은 지금은 잘 쓰질 않는데 어쨌든 보호일 때, 복격관계대명사 될 때 대신 복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형식과 5형식 보호가 있죠. 이때를 주격 보호, 이때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보호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볼게요. This is the person. 예, 앞에 주절은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who가 나왔다면 뭐가 됩니까? 예, 이거는 관계대명사라는 느낌 오시나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본동사의 동사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뒤쪽에 그 분사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상관없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빠진 거죠, 지금. would like to는 더군다나 어떻게 사용합니까? would like to 부정사는 예, want to 부정사 혹은 wish to 부정사, 뭐뭐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want to 부정사 이렇게. introduce는 어떻게 보통 많이 사용합니까? introduce A to B 해서 A를 B에 소개하다라는 타동사와 전치사의 호응 관계인 삼형식으로 보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습니까? I'd like to introduce the man to you였던 그 the man이 빠진 거죠, 지금. 예, who. 그러니까 목적격에서 빠졌으니까 wh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쓰죠. 예, 아이들. 그렇다 하더라도 딱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걸 찾았으면 아, 이게 who가 생략됐겠구나 혹은 대시 생략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내가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다. This is the book I want to read. 예, want에서 꼭 빠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read에서 빠지지 않으면 끝까지 마셔야 되죠. 책이 어디 들어갑니까? 예, read의 목적어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다 이 말이죠. 역시 위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경우들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생략 안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This is the book I am interested in. 어디서 빠졌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be interested in은 하나의 동사, 타동사로 생각하셔도 되죠. 내가 흥미로워하는 책이다. 그 다음 he is the very man then you can trust. 이건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죠. 네가 믿을 수 있는. 예,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e is the only man. 예, the only 있을 때는 보통 대를 쓴다 그랬죠. depend on. 예, 아까 했던 겁니다.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전치사의 목적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목적어라는 것은 타동사의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도 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뭐 명사도 목적어라고 부른다. 둘 다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항상 목적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항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보호일 때입니다. 2형식과 5형식의 보호죠. 그러니까 형식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볼까요? She is not the strong man who she used to be. 이때 used to는 조동사로 보셔야 되죠. be에 뭐가 비었습니까? 보호가 비었습니다. 여기 뭐가 빠졌죠? 예, strong이 빠진 거죠. 그녀는 strong woman이 빠졌거든요. 그녀는 그 강한 여자가 아니다. 문장 끝났어요. 이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녀가 예전에 used to라는 조동사죠. 앞에서 했습니다.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곤 했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이 또 어떤 지속적인 어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녀가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여자였다 라는 말이죠. 강한 여자였다. 복격형이 되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e is the kind person he was. 역시 뭐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보호가 빠진 거죠. The kind person. 그게 빠졌습니다. 그는 그 친절한 사람이다. 그가 과거에 친절했던 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친절했는데 지금도 친절하다. is, was.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leeping Beauty is the name I call my girlfriend. 예. 이거는 살짝 요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예. 제가 좀 잘못 쓰다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냥 which I call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나요? 네, 그냥 뒤로 하죠. 네.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아시죠? 그 잠자는 숲은 미녀는 이름이다.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이것도 괜찮네요. 더 네임. 네. 여기서 더 네임이 빠진 거죠. 몇 형식입니까? 5형식입니다. 목적보. 나는 나의 것을 그 이름으로 부른다. 예, 이게 훨씬 더 많네요. 맞네요. 제가 틀린 게 아니네요. 잠자는 미녀는 그 이름이다.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부르는. 예,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 아니라 복격 관계대명사니까. He is the person, she is the kind of man that you might think him to be. 그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다. 이 형식은 먼저 끝났네요. 네, that you might think. 어디입니까? 5형식입니다. think A to도죠. think는 제일 대표적인 A to를 쓸 수 있는 5형식 동사입니다. 이 to라는 건 부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A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A to 형태는 promise A to 빼놓고는 다 5형식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가 여기 뭐 받았습니까? 예, 비동사의 보호든 뭐 사실은 그런 종류. 이게 사실은 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더 kind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은 없죠. 예. 보호로 그냥 다이렉트로 써도 상관없죠. 아무튼 비동사의 보호로 비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 비동사의 보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를 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네. 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간단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또 하나는 복격 관계대명사일 때. 복격은 2형식이든 5형식이든 상관없다. 예, 보호이기만 하면 된다. 그때 보호가 된다는 것은 혹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 꼭 이렇게처럼 본동사들이 아니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상관없다는 소리죠. 예, 어떤 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요것만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동사가 꼭 본동사일 필요는 없다. 이제 마지막 학교에서 하는 쓸데없는 어떤 문법 지식이죠. 예,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들어보셨나요? 주격관계동사 B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말들. 예, 한번 보죠. I know the person who are playing soccer there. 예,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playing soccer에서 이거 나중에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의미 있을까요? 해석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해석상은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안다 그 소년들을 축구를 하고 있는 저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소년들을 안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 후아가 꼭 생략된 것일까요? 이 사람은 후아를 생략해서 이 문장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단지 그냥 분사로 수식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격관계동사 B동사가 생략됐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건 분사로 이런 경우는 분사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를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건 진짜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게 마치 분사구문할 때 분사구문이 부사절을 축약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원래 문장 써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건 쓴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모양이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를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분사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또 밑에 경우도 한번 보죠. I knew the, 난 그 소년을 알았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Who was kind to me? 예,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나에게 친절했던 그 소년을 알고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생략된 거다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kind to m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뒤에서 형용사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수식하도록 썼는지 여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B동사를 의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모양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예, 밑에는 뭐 의미 없는 거니까 I read the book. 난 그 책을 읽습니다. Which i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이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분사가 꾸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쭉 그냥 분사가 꾸민 걸로 봤잖아요. 꼭 이거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라. 생각도 하지 마시라. 그냥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 예, 이거는 그래도 제한적용법이던데 계속적용법일 때는 생략 못합니다. 네. 계속적용법일 때는 꼭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일 때라는 건 다 자기가 이끄는 절 안에서 자기가 목적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복격 관계대명사, 자기가 이끄는 절에서 보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다 보호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기가 이끄는 절에서 보호가 된다. 앞에하고는 관련 없어요. 주절하고는. 그 다음 이거는 제발 하지 마시라.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형태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제발 하지 마시라. 예,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끝내겠습니다.